두 번의 리뷰에 이어 마지막으로 한성희 정신과 전문의의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세 번째 리뷰를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며 나의 마음 건강을 유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었지요. 2장에서는 모든 일을 잘하려고 애쓰지 말 것.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중심이 되어 인생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 다루기도 하였지요. 이어서 4장에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은 그냥 쉬게 둘 것이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감정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말을 합니다. 우선 자존감에 대해 알아보지요. 최근 들어 자존감이 떨어졌다,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등의 말을 많이 쓰는데요. 자존감이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 존중을 받기 위해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에 작가는 말합니다. 사랑받는 일에 자격은 필요 없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느냐와는 상관이 없다.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무엇과도 무관하게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작가의 표현처럼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지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은 우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가는 우울을 무너진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라는 신호로 표현합니다. 우울은 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으로 목표, 사람, 위상 등을 잃었을 때 자연스레 나타나는 감정이라는 것이지요. 우울은 우리가 살면서 자주 느끼기도 하고 우울에 빠지면 파괴적이기도 하기에 우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우울에 빠지기 쉬운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말합니다. 먼저 자기의 기준이 높은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자기의 기준이 너무 높으면 남들에게는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으로 비치더라도 자신의 눈에 비친 모습은 늘 초라하고 부끄럽기 마련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고 모든 일을 성공시켜야만 한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자신의 무가치함을 증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겠니? 어느 날 작은 실패를 경험한 그들은 이것 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자신을 폄훼하고 깊은 우울에 빠지고 만다. 다음으로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에 대한 처벌의 잣대가 엄격한 사람들도 우울을 피해가기 어렵다. 그들의 특징은 필요 이상으로 양심적이라는 점이다. 자신에게 가혹할 정도로 비판적이어서 작은 실수에도 후회와 자책으로 괴로워한다. 우울은 지금 내가 힘들다고 외치는 마음의 소리다. 내가 나를 너무 차갑게 바라보아서, 나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해서 지금 내가 아프다고 알리는 외침이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호기심을 잃고 매사에 경직되듯이 내 안의 감시자 역할이 너무 커져서 세상을 살아가는 생동감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작가는 우울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리며 우울이 찾아왔을 때는 나와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공한 나도 소중하지만 나답게 살아가는 나 역시 중요하다는 표현과 함께요. 다음은 불안입니다. 불안을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불안의 본질, 불안의 이유에 대하여 알면 이해가 됩니다. 작가는 불안을 인간이라면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 말합니다. 원하는 걸 모두 얻고 나면 불안이 사라질까? 안타깝게도 인간은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불안하다는 건 어떻게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의 시그널이자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 작가는 오히려 불안을 지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더 걱정하는데요. 무언가에 대한 욕망이 없기에 불안도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시기심입니다.
누구든 시기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표현처럼 시기심은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시기심을 느끼는 것에 대하여 자신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항상 잘된 이야기는 다 남의 얘기지? 다른 사람은 쉽게 사는데 왜 나만 지질이 궁상인 걸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한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재능, 기회, 인맥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그러므로 질문을 바꿔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그것을 얻고자 무엇을 포기했느냐? 라고. 이 글을 읽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시기심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의 말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하늘의 보복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의 실패요. 다른 하나는 그가 하지 않은 일을 한 옆 사람의 성공이다. 다음은 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일에 지쳐버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니 피로라는 말보다는 요즘 많이 사용되는 번아웃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겠네요. 내면에서부터 설정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노력은 번아웃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달리는 노력의 결말은 번아웃과 좌절, 그리고 불행뿐이다. 즉, 행복의 기준을 타인의 평가가 아닌 내 안에서 찾아야 할 것. 외부로부터가 아닌 내부로부터의 목표를 설정해야 성공이나 실패를 떠나 경험 자체를 가치 있게 보고 번아웃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력한 만큼 안 풀린다고 끝없이 자신을 닥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어쩔 수 없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더 이상 미련은 갖지 말자 하는 심정으로 넘겨버리면 어떨까? 그렇게 일과 나 사이에 확실히 금을 그어야 몸과 마음에 쉴 공간이 생기고 쉬어야 에너지도 샘솟는다. 번아웃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은 과정과 경험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 내면에서 우러나온 목표를 갖고 살아갈 것. 적절한 휴식을 가질 것이라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분노에 관한 부분입니다. 작가는 자주 화가 나고 그 화가 행동으로 연결이 된다면 외부의 사건이 아닌 내부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허약한 자존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5장에서는 너무 서두르지 말 것, 그리고 천천히 뜨겁게 살아갈 것이라는 제목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조언을 전합니다. 가장 먼저 더 이상 부모 탓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모 역시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서투르며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론 비겁한 생각을 하기도 하는 불완전한 인간. 그것이 이 세상 모든 부모의 진짜 모습이다. 부모 역시 자기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결핍을 자녀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며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자녀에게 강요하기도 한다. 우리의 부모도 지금 우리처럼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부모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오롯이 혼자 살아가야 할 자식에게 전합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세상에서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때로는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는 한 어떻게든 다시금 길은 나오게 되어 있다. 다음은 인생의 마지막에 덜 후회하고 싶다면 이라는 의미심장한 제목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좋다는 것, 세상이 인정해주는 것을 쫓느라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짧은 문장에서 느낄 수 있듯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남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나보다는 보이는 나로 살도록 훈련되어 왔구나. 나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맞춰 살아왔던 것이다. 인생의 끝에 가서 덜 후회하려면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탐구해봐야 한다. 그 무엇보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야만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따를 수 있다고 말이지요. 마지막은 노년의 얼굴과 표정은 자신이 만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40 이후에는 인생의 결에 따라 스타일과 아름다움이 달라진다. 그 스타일은 얼마나 내 삶을 열심히 살았는가로 판가름난다. 20살 때의 얼굴은 자연의 선물이고 50살의 얼굴은 당신의 공적이다. 당신은 16대의 아름다움을 당신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이 60세 때에도 아름답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일 것이다. 이상으로 총 3번의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느낀 것을 실천하며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리뷰를 마무리합니다.